일일도 칠처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남성이 느끼는 쾌락의 서열을 매겨놓은 기묘한 공식인데요. 아내와의 관계가 가장 밋밋하고 첫 업소 경험, 과부, 미혼 여성, 직장 상하 관계의 여성 순으로 쾌락이 더 강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중독적이라며 꼽히는 대상은 다름 아닌 유부녀.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바로 일일도 칠처라는 터무니없는 표현입니다. 이쯤 되면 왜 그렇게 유부녀와의 불륜이 끝없이 터져 나오는지 설명이 되는 듯도 합니다. 하지만 이해와 납득은 전혀 별개의 문제죠. 매번 꼬리를 감추다 망신살이 뻗치는 남자들이 등장하는 것도 지겹도록 반복되는 풍경이고요. 물론 연예계라 해서 예외일 리 없습니다. 오늘은 유부녀와의 은밀한 만남이 들통나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린 남자 연예인들의 이야기를 짚어보려 합니다. 첫 번째 불명예의 주인공은 무려 2명의 유부녀와 동시에 얽혀버린 최정원입니다. 남성 듀오 유인으로 이름을 알리고 가창력은 물론 예능 뮤지컬 드라마까지 다방면에서 활동하던 그는 한때 다재다능한 연예인의 표본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이력은 아이돌 출신 남자 배우의 불륜이라는 자극적인 꼬리표 하나에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연예부 기자 출신 유튜버의 폭로에 따르면 2022년 5월 최정원은 이미 결혼해 아이까지 둔 옛 연인과 다시 연락을 주고받으며 불륜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그 결과 여성은 남편과 이혼 소송에 돌입했고 최정원 역시 상간남 소송 피고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해당 여성은 결혼 후 남편과 아이의 사진으로 SNS를 꾸미며 행복한 가정 생활을 자랑했지만 정작 뒤에서는 최정원과의 은밀한 연결고리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최정원이 그녀의 기혼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는 의견이 압도적입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한강에서 와인을 마신 뒤 그의 집으로 향하면서 본격적으로 불타올랐죠. 그 이후 매일같이 통화와 메시지를 이어간 두 사람은 결국 아이를 내팽개친 채 불륜 행각을 지속하다 들통났습니다. 남편은 아내로부터 불륜 사실을 자필 각서로 받아내며 가정은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은 결국 최정원에게로 향했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오히려 그가 여러 여성과 동시에 관계를 이어왔다는 추가 폭로가 쏟아지며 불은 더 거세졌습니다. 특히 장충동 누나라 불린 또 다른 유부녀와의 관계까지 드러나자 그의 이미지는 더 이상 복구가 불가능할 정도로 추락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여성들을 교대로 만나며 시간을 쪼개 데이트 일정을 소화하는 열일 연애 행보를 보였다고 합니다. 여기에 명품 브랜드 링크를 보내 직접 결제를 유도하는 모습까지 드러나자 사람들은 그를 두고 연예인이라기보다는 남성 꽃뱀에 더 가깝다는 조롱을 퍼붓습니다. 이제는 그가 무대 위 배우인지 연애 전업 남자인지조차 구분하기 어려운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2위의 불명예는 바로 정준호에게 돌아갔습니다. 유부녀와 하룻밤을 보냈으면서도 정작 아내 앞에서는 결백을 주장하던 그의 태도는 뻔뻔함의 극치였습니다. 더욱이 단 한 달 만에 이하정 아나운서와 초고속 결혼을 올리자 대중은 혹시 이 결혼 정준호의 정치적 포석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죠. 그러나 한 달 만에 터져나온 건 정치 선언이 아니라 모두를 경악하게 만든 불륜 의혹이었습니다. 사건의 단초는 강남 재력가의 딸 L씨를 둘러싼 상속 문제에서 비롯됐습니다. L씨의 사건을 처리하던 박모 씨가 폭로하면서 모든 게 드러난 겁니다. 부동산 부자로 떠오른 L씨는 상속세를 피하려 하와이 호텔 매입을 시도했고 하와이 호텔 운영 경험이 있던 정준호와 연결되며 두 사람의 특별한 인연이 시작됐습니다. 그 이후 청담동 고급 주점에서 술자리를 가진 두 사람은 주변의 눈초리 따윈 아랑곳하지 않고 과감한 스킨십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는 함께 화장실로 들어가 20여 분을 보낸 뒤 새벽 1시 무렵 다른 일행과 작별하고 정준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다음 날 L씨는 박모 씨에게 전화를 걸어 방금까지 정준호 집에 있다가 가는 길인데 남편이 의심할까 걱정되니 내가 너와 있었다고 해 달라는 황당한 부탁까지 했습니다. 이 대화 내용은 결국 고소장에 적시되며 세상에 공개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사건이 이하정 아나운서와 결혼하기 2년 전, 즉 정준호가 미혼일 때 벌어졌다는 점입니다. 본인만 두고 본다면 불법은 아니었죠. 그러나 상대 여성 L씨는 이미 유부녀였습니다.
기혼임을 뻔히 알면서도 자신의 집에서 단둘이 시간을 보낸 정준호에게 대중의 시선이 곱게 돌아갈 리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방송에서 불륜에 대해 개인적 견해를 내놓으며 오히려 불륜을 옹호하는 듯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불이 붙은 논란에 기름을 부은 셈이었죠. 사태가 커지자 정준호 소속사는 박모 씨를 상대로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지만 정작 그 뒤로는 아무런 결과도 내놓지 못한 채 흐지부지 사라졌습니다. 결국 남은 건 정준호라는 이름과 불륜이라는 오명뿐이었습니다. 3위는 다름 아닌 강경준입니다. 그에게 붙은 별명은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바로 유부녀 사냥꾼들의 왕. 한때는 다정한 남편 이미지를 무기로 대중의 사랑을 받았지만 결국 불륜이 들통나면서 그가 공들여 쌓아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배우 장신영과 결혼하며 세간의 주목을 받았고 SBS 예능 동상이몽에서 이상적인 부부상을 연출하며 시청자들의 부러움을 샀던 그. 그러나 결혼 5년 만에 드러난 건 그 화려한 이미지 뒤에 숨겨져 있던 30대 유부녀와의 불륜이었습니다. 같은 건물, 같은 층에서 근무하던 분양 대행업체 소속 유부녀 L씨와의 부적절한 관계가 보도되자 곧바로 두 사람의 은밀한 메신저 대화가 공개되며 불륜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굳어졌습니다. 특히 그가 예능에서 보여주던 사랑꾼 이미지는 메시지 내용과 정반대였고 카카오톡 대신 보안성이 강한 텔레그램을 사용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대중은 불륜에도 전문가급 치밀함을 발휘했다는 조롱을 퍼부었습니다. 처음 상간남 위자료 소송이 제기됐을 때만 해도 그는 단순한 오해일 뿐이라며 억울한 척했지만 공개된 메시지 내용만으로도 변명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배우로서 큰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했던 그가 장신영과의 결혼 덕분에 방송가에서 활발히 활동해왔다는 점입니다. 결국 시청자들은 결혼을 발판으로 얻은 기회조차 배신으로 갚았다며 등을 돌렸습니다. 설상가상, 과거 예능에서 남자친구가 있는 여성에게 키스를 했다는 일화까지 다시 소환되며 그의 경솔한 행적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님이 재조명됐습니다. 최근 불륜 관련 소송이 합의 없이 진행 중이라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강경준은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조차 없어 보입니다. 앞으로 그를 기다리는 건 대중의 싸늘한 눈총과 포토라인 앞에서 쏟아질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뿐일지도 모릅니다. 4위는 바로 몬스타엑스의 리더 현우입니다. 이제는 연예계 데뷔보다 빠르고 디스패치보다 더 치명적인 파괴력을 가진 이름이 하나 있죠. 바로 한서희. 남자 연예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녀의 폭로 타깃에 이번엔 현우가 걸려들었습니다. 몬스타엑스가 뭐냐고요? 그냥 듣보잡 아이돌이 아닙니다. 멜론 차트 1위까지 찍었던 나름 성과 있는 보이그룹입니다. 그런데 한 제보자가 내 아내와 현우가 불륜을 저질렀다라며 변호사 자문 내용을 폭로했고 한서희가 그걸 세상에 뿌려버리면서 현우의 사생활은 여과 없이 드러났습니다. 소녀 팬들의 환호 속에 살아가는 남자 아이돌도 결국 이성과의 은밀한 만남을 피할 수 없었던 걸까요? 문제는 상대 여성이 이미 유부녀였다는 사실. 당연히 이 관계는 남편에게 발각되며 폭풍 같은 스캔들로 번졌습니다. 궁지에 몰린 현우는 상대가 유부녀인 줄은커녕 남자친구도 없는 줄 알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정작 여성 본인조차 내가 결혼 사실을 숨겼다고 나서며 현우를 감쌌습니다. 덕분에 불길은 의외로 빨리 잦아들었죠. 하지만 팬덤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몬스타엑스 갤러리는 멤버들의 공식 입장을 촉구하는 성명까지 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속사는 이런 방구 없이 침묵으로 일관했는데 이유는 단순합니다. 팬덤이 알아서 방패막이 돼주고 있기 때문이죠. 결국 여론은 유부녀임을 몰랐던 현우도 피해자 아니냐는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불륜 스캔들이 맞긴 맞는데 여기서는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로 둔갑한 아이돌이 탄생한 셈입니다. 5위는 송중기입니다. 한때 성대어장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2008년 영화 쌍화점으로 데뷔한 송중기. 하지만 데뷔 초창기부터 그의 성격과 인성을 두고 말이 많았다는 건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죠. 그래서인지 송혜교와의 이혼 당시에도 역시 성격 문제 아니냐는 소문이 꼬리를 물고 따라붙었습니다. 주변에서도 그의 성격에 대해 말들이 끊이지 않았는데 과거 함께 작업했던 잡지사 인터뷰어마저 브라운관 속 모습과는 달리 실제로는 성격이 꽤 강하고
단어 선택이 직설적이라 상대방을 곤란하게 만들 때가 있다라고 점잖게 돌려 말한 바 있죠. 사실상 화려한 말솜씨로 포장했을 뿐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불편하다라는 의미 아닐까요? 대표적인 사례가 영화 늑대 소년 기자 간담회에서 터져나왔습니다. 한 기자가 티끌 모아 로맨스를 언급하자 그는 서슴없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그 망한 영화 얘기는 왜 여기서 꺼내십니까? 이 발언 하나만 봐도 그의 직설이 어디까지 가는지 알 수 있죠. 하지만 동시에 해당 영화를 만든 감독과 제작진, 심지어 질문한 기자까지 모욕한 꼴이 되었으니 예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런 무례한 언행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증언도 잇따릅니다. 온라인에는 더 노골적인 폭로도 떠돌고 있는데요. 내가 전주 사는데 성균관 스캔들 촬영 당시 송중기가 한옥마을에서 담배 피우며 전화로 XX 전주 촌년들 때문에 촬영 늦어지네라고 말하는 걸 직접 들었다.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다 들었다. 만약 이 증언이 사실이라면 그동안 제기된 인성 논란은 결코 근거 없는 소문이 아니겠죠. 최근작 재벌집 막내 아들 제작 발표회에서도 기자가 하트 포즈를 요청하자 그는 그걸 왜 해야 하냐라며 노골적인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다행히 이성민 배우가 분위기를 수습했지만 주인공의 태도 논란은 이미 퍼져나갔습니다. 공인은 이미지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거친 언행과 불손한 태도라니 배우 송중기라는 브랜드를 깎아내리는 건 다름 아닌 본인 자신 아닐까요? 6위는 이창명입니다. 1992년 KBS 대학 개그제를 통해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한 이창명. 하지만 데뷔 초반 그는 개그맨이라는 타이틀만 달고 있었을 뿐 웃음을 책임질 실력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코미디언으로서는 존재감이 없었죠. 그러다 TVN 사랑의 스튜디오에서 리포터로 얼굴을 비추며 겨우겨우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대중적 주목은 김국진과 함께 찍은 짜장면 시키신 분, 광고 덕분이었습니다. 광고 하나로 순식간에 국민적 인지도를 얻게 되면서 마치 오래 기다린 인기 개그맨인 양 자리 잡게 된 겁니다. 그 후에는 출발 드림팀 MC 자리를 꿰차며 한동안 전성기를 누렸지만 입에서 튀어나온 수많은 망언과 막말 덕에 그의 이미지는 곧바로 무너졌습니다. 특히 논란이 된 장면은 출발 드림팀 녹화 당시였습니다. 묘안을 주축으로 한 프로게이머 팀이 예상 밖의 활약을 펼치자 이창명은 황당하게도 이름 없는 애들이 이겨봐야 재미없다 라며 재경기를 강행했죠. 방송을 진행하는 사람이 공정함은커녕 재미를 핑계로 선수들의 노력을 무시하는 발언을 서슴없이 내뱉은 겁니다. 게다가 촬영 후에는 프로게이머들에게 뒷정리까지 시켰다는 폭로까지 터져나오면서 팬들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창명과 이상인의 관계 역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겉으로는 동생 같은 존재라며 포장했지만 실제로는 방송 관련 결정은 전부 독단적으로 처리했고 이상인의 의견 따위는 들으려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더 심각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출발 드림팀 진행 중 그는 이상인에게 덤블링을 강요했습니다. 거절에도 불구하고 집요하게 요구했고 결국 이상인은 마지못해 도전하다 발목을 심각하게 다쳤습니다. 그 결과 무려 6개월간 방송 활동을 접어야 했죠. 놀라운 건 이창명이 그 사고에 대해 단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전화 한 통조차 걸지 않았습니다. 훗날 이상인이 복귀 후 직접 서운함을 토로하자 돌아온 대답은 기가 막히게도 내가 좀 바빴어 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무례라는 단어조차 아깝지 않을까요? 이후 두 사람이 방송 아이콘택트에 함께 출연해 갈등을 봉합했다고는 하지만 과연 진심 어린 화해였는지는 여전히 물음표가 붙습니다. 속담의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인기와 명성을 얻을수록 오히려 고개를 더 세우며 주위를 깔보던 사람이 바로 이창명이었습니다. 결국 그 교만이 스스로를 무너뜨린 셈이죠. 7위는 김기수입니다. 2001년 KBS 16기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한 김기수. 개그맨으로서의 빛은 오래가지 않았고 이후 뷰티 유튜버로 방향을 틀며 잠시 활발히 활동했지만 지금은 사실상 모든 활동을 접고 사라진 상태입니다. 논란의 불씨는 주로 2010년대 후반부터 2020년대 초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와 모욕 혐의로 연달아 고소를 당하며 세간의 주목을 받았는데요. 두 사건 모두 무혐의로 종결되었지만 고소인 중 한 명이 다름 아닌 팬클럽 회장이었다는 사실이 더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가장 가까운 팬조차 등을 돌렸다는 건 그만큼 그의 민낯이 심각했다는 방증 아닐까요? 실제로 해당 팬은 2018년까지 활발히 활동하다가 돌연 자취를 감추며 의문만 남겼습니다. 게다가 명품 제품을 자랑하던 그는 곧 짝퉁 논란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가품 사용 폭로가 이어지자 부랴부랴 사과 영상을 올렸지만 진정성은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불을 끄려다 기름만 부은 꼴이었죠. 더 황당한 건 시간이 지나자 그 사과 영상들마저 모두 삭제해버리고는 사과할 만큼 했다. 볼 사람은 다 봤으니 내렸다. 라는 태도를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팬들의 실망은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라이브 방송에서 보여준 태도는 더 가관이었습니다. 한 시청자가 그의 하리보 목걸이가 가짜 아니냐고 지적하자 그는 화를 참지 못하고 목걸이를 잡아뜯어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단순한 가품 논란에서 끝날 일을 스스로 더 추잡하게 만든 겁니다. 광고와 관련된 의혹도 꼬리를 물었습니다. 선스틱 광고에서는 실제로 바르지도 않고 바르는 척만 하다 들켰고 바디워시 광고에서는 등드름 치료 효과를 주장했지만 사용한 비포 사진이 해외 병원의 의료용 사진 도용으로 밝혀지며 파문이 일었습니다. 그 외에도 과장 광고로 소비자 피해를 입힌 사례가 숱하게 드러났죠. 여기에다 생방송에서는 막말이 쏟아졌습니다. 타깃은 동료 연예인, 선후배, 성소수자, 광고 모델, BJ, 심지어 일반인까지 가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신에게 후원하는 시청자들에게도 돈이 적다는 불평을 하거나 대놓고 조롱한 뒤 강퇴시키는 오만한 행태를 보였습니다. 그의 꼽주는 발언은 일일이 나열하기도 힘듭니다. 그런 말은 부모님한테 배웠니? 인중에 김치 냄새 좀 지워라. 사회생활 가능하냐? 그리고 우울증 관련 질문에는 솔직히 우울증 걸린 사람보다 주변 사람이 더 힘든 거 아세요? 라며 무책임한 망언을 남겨 논란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결국 팬들에게조차 막말을 퍼부은 그의 태도는 모든 팬덤을 붕괴시켰고 시간이 지날수록 팬은 사라지고 안티만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김기수가 남긴 논란은 너무 많아 다 적을 수도 없을 지경입니다. 공인으로서 논란 종합 세트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8위는 이민호입니다. 아역 시절부터 활동을 이어온 이민호. 데뷔 초반에는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2009년 꽃보다 남자에서 구준표 역을 맡으며 일약 신드롬의 주인공이 되었고 단숨에 톱스타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구준표 신드롬 이후에도 그의 태도만큼은 화려한 스타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2018년 그는 기자들이 뽑은 최악의 태도를 보인 배우 1위에 선정되며 여론의 문매를 맞았습니다. 스타라는 타이틀이 무색해진 순간이었죠. 한 기자는 2015년 백상예술대상 당시를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첫 주연작으로 신인상 후보에 올랐지만 수상에 실패하자 이민호는 곧바로 자리를 박차고 행사장을 떠나려 했다. 더 충격적인 건 그가 이미 인기상 수상자로 예정되어 있었고 온라인 투표 결과까지 확정된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신인상 불발이란 이유 하나로 무대 뒤를 빠져나갔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시상식 관계자들이 그의 차 앞을 막아서며 필사적으로 붙잡아야 했고 그렇게 해서야 마지못해 행사장으로 되돌아왔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업계 전반에 삽시간에 퍼졌고 톱스타의 자존심이 이렇게 유치할 줄은 몰랐다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신드롬급 인기를 얻은 배우였지만 정작 태도는 초등학생 수준의 떼쓰기와 다를 바 없었던 셈입니다. 9위는 임창정입니다. 한때 배우와 가수로서 실력을 인정받으며 멀티 엔터테이너라는 수식어까지 얻었던 임창정. 그러나 지금은 주가 조작 사건의 이름이 오르내리며 화려했던 커리어 대신 추잡한 논란의 주인공으로 서 있습니다. 연기와 노래를 오가며 전성기를 누리던 시절 그는 업계에서 영향력이 막강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후배들 사이에서는 괜히 눈 마주치기조차 껄끄러운 이른바 가오 잡는 선배로 불렸습니다. 실제로 김창렬과 함께 연예계 대표 싸움꾼으로 언급될 정도였으니 말 다했죠. 그런데 인지도의 그늘에 가려져 있던 그의 민낯은 주가 조작 사건을 계기로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먹튀 전과입니다. 2024년 2월 21일 그가 운영하던 SI 아카데미 연기학원에서 광고 모델로 나선 배우들에게 출연료를 주지 않았다는 사실이 폭로됐습니다. 본인 입으로 내가 직접 설립했다라고 홍보해놓고 막상 논란이 커지자 나랑 상관없는 학원이다라며 발뺌한 겁니다. 그러나 결국 미지급 사실이 드러나면서 책임 회피는 오히려 더 큰 비난을 자초했습니다.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미용실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멤버십 회원을 모집하고 예약까지 받더니 어느 날 갑자기 슬그머니 폐업 신고를 내버렸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곳에서 일하던 디자이너들에게 단 한 푼의 월급도 지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폐업 사실조차 미리 알리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멤버십에 가입한 고객들 역시 결제한 금액을 환불받지 못했습니다. 말 그대로 고객 직원 단체 먹튀 사건이었던 셈이죠. 이런 행적들이 줄줄이 알려지자 과거 방송에서 보였던 그의 오만한 태도까지 다시 회자되며 대중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한때 만능 엔터테이너라 불렸던 이름이 이제는 먹튀와 논란의 아이콘으로 기억되는 것, 아이러니라기보단 자업자득 아닐까요?